네, 잘 들었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네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, 뭔가 글이 그리우로 바뀌는 듯한 네, 음, 상상력을 일으키는 그런 글이었던 것 아유, 같아요. 다행이네. 한무숙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. 예. 네, 어떤 의미일까요, 작가님께? 어떻게 하다 보니까 9년 만에 다시 냈더라고요. 어, 그래서 그 텀이 길다 보니까 네, 저도 이제 묶으면서 알게 되는데 그 안에 소설들이 상당히 좀 분위기나 이런 게 다양했어요. 네. 그 SF도 있고 미스터리도 있고 스릴러도 있고 그래서 저도 그 정리 작업을 하면서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음, 그동안 참 다양하게 이것저것 해봤구나. 네, 제 네, 글쓰기의 한 시기를 약간 정리한다고 할까? 어, 그런 생각으로 책을 묶다 보니까 근데 그래도 운이 좋게 이렇게 아, 26회 한무숙 문학상이라는 타이틀을 네, 책이 이렇게 갖게 돼가지고 네. 뭐 책한테 좀 체면이 섰다 그럴까? 예, 책한테 체면이 섰다. 예. 독특한 발언이십니다. 근데 책을 읽으니까 되게 재밌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제목만 봤을 땐 제목만 그런데, 봤을 때는 우울했는데 예, 글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, 되게 개그 본능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. 재밌었어요. 그 예, 위험한 비유에도 예, 어떤 소재 같은 거는 조금 무거운 것 같기도 한데 음, 또 글은 또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예. 순간순간 치는 멘트가 원래 재밌으신 분인가요? 뭐 그렇게까지 재밌다는 평은 못 듣는데요. 아, 그래요?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. 글 쓸 때 저도 예. 약간의 유머가 있는 글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쵸. 아무래도 저도 쓸 때 예. 조금 자제는 하는데 그런 게 조금씩 들어가더라고요. 이 48시 편의점에는 쉼없이 일하는 주인공, 이 편의점장이 나옵니다. 예. 왜 이런 주인공을 캐릭터로 삼으셨는지. 사실 편의점에 있는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. 저희도 가면은 물건을 사고 네. 카드 그냥 주고받고 끝나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일상에서 그런 관계인데 이 소설에 나오는 쌍둥이 남매가 저 사람이 계속 저 사람만 있네? 뭔가 이상한데? 하고 의문을 가지고 그 작은 틈새를 파고들어서 자기들 상상을 막 끼얹는 사이에 네. 그 점장은 갑자기 SF의 주인공이 되고 뭐 판타지의 주인공이 되고 네. 신화의 주인공이 되고 네. 이렇게 막 계속 거듭 태어나게 되는 거죠. 네. 그리고 이 남매한테도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 남매도 마찬가지거든요. 한 명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음. 한 명은 전자제품 매뉴얼을 번역하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루틴한 일상을 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저녁에 맥주를 한잔하면서 그런 상상을 나누면서 뭔가 이렇게 새롭고 뭔가 풍성한 세상이 잠시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야기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. 그 사람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나오는 영화나 소설, 뭐 연극, 만화 계속 욕구를 가지고 이렇게 소비를 하고 생산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어떤 뭐 세상을 좀 이해하고 싶은 욕구, 내가 이렇게 좀 확산되고 싶은 욕구,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싶은 그런 이야기의 욕구가 있지 않을까. 계속 이 48시간이라는 그 시간적인 어떤 설정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. 이, 네. 48시간 일하는 건 아니고 24시간을 일하는데 예. 그 사람이 자기 비밀은 자기는 48시간이다. 그러면서 이것이 축복인가 저주인가 이런 예, 질문들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. 예, 개인적으로 작가님은 예. 내가 만약에 정말 48시간 같은 24시간을 산다면 축복일까요? 저주일까요? 엄청난 축복이겠죠, 사실은.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.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잠이나 그런 피곤으로 소비되는 시간이 전혀 없어지는 거니까, 이 사람은. 근데 이 사람의 말이 뭐 사실은 아니겠죠. 그 수수께끼의 답은 예. 아마 그 둘 자매가 나눈 얘기, 네. 여러 가지 가정 중에서 아마 재미없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. 진짜 실제로 쌍둥이였거나 아니면 뭐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어, 편의점에서 쪽잠을 자면서 그냥 지내고 있거나. 근데 점장 입장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. 재미가 없으니까. 그 점장한테도, 그 쌍둥이한테도 이 점장이 뭔가 일상을 좀 벗어난 뭐 사건이었던 것처럼 점장도 마찬가지거든요. 갑자기 와서 비밀이 뭐냐고 물어보는 이 남매가 뭐 일상을 벗어난 한 사건이기 때문에 심심해서 맨날 책을 보고 있다가 예. 마침 또 그때 보고 있던 책이 그 스티븐 킹의 예. 죽은 사람이 되돌아오는
그런 호러 소설이다 보니까 수수께끼가 풀려가고 있어요, 점점. 네. 그 남매 얘기를 적당히 뒤섞고 그 분위기를 책에서도 뒤섞어서 그냥 자기만의 이야기를 또 들려준 거죠. 이야기의 요구를 거기서 또 풀었군요. 그렇죠. 점장도 그렇게 된 거죠. 계속 잠만 자고 죽어서 잠을 잘 텐데 왜 이렇게 다들 게으르게 사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어떤 그런 이야기를 외계인설이었나요? 아니면 편의점의 신. 편의점의 신네를 비유하면서 네.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진짜로 점장 같은 상황이라면 피곤하지 않다고 계속 일을 하지는 않겠죠. 자는 척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걸 그쵸? 하거나 예. 그렇게 더 저한테 시간을 투자하지 않을까 싶네요. 예. 근데 아까 그 수수께끼가 좀 풀리다 보니까 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남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더 이야기거리에 내 이야기를 실어서 나 이런 사람일 거야 하고 이렇게 던진 게 약간 슬프기도 한 것 같아요. 네. 오히려 진실보다 마지막 예. 장면에서는 서로 허구를 가지고 더 음. 공감하는 모습을 그리고 싶었거든요. 아마 그게 허구란 거를 이 남매도 알겠죠. 근데 재밌는 사람이네. 가서 이러면서. 가서 생각해 보면 근데 그러면서 이제 더 상상은 더 할 수 있겠죠. 그 사람이 과연 왜 그럴까? 직설적으로 독자에게 알려주고 싶으셔서 글을 쓰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야기거리가 너무 나도 모르게 막 생각이 나서 쓰시는 건지 전자는 절대 아닙니다. 말하고 오히려- 싶어서 하는 건 아니다. 예, 오히려 제가 쓰는 소설들이 독자들한테 굉장히 명료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될까봐 되게 걱정을 하는 소설은 오히려 막 많이 헤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독자들도 읽으면서 과연 이게 뭘까 저게 뭘까 헤매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각이 드러나는 거고 작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. 정말 나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이걸 직설적으로 담겠다 이런 작가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좋은 소설이 나오는 경우가 아마도 더 많겠죠. 확실한 메시지가 있으니까. 네, 요즘에 유튜브에도 보면 누가 이렇게 리뷰를 올려놓으면 어떤 댓글에 되게 똑똑하게 막 그 리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러면 또 다른 댓글에 이걸 작가는 알까? 이렇게 또 써요. 그런 독자의 상상에 좀 맡기는 것도 많이 상관없다. 맡기는 편이죠. 어, 같이 소설을 완성해가는 과정이라고 봐요. 제가 쓴 부분이 있고 그게 여러 성향의 독자들한테 가서 또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고 이런 게. 예. 저는 근데 가끔 궁금한 게 내가 생각했던 내가 의도했던 바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썼는데 누가 이거를 좀 왜곡해서 말을 한다던가 근데 그게 더 창의적인 해석을 했을 경우는 굉장히 뿌듯하고 창의적이었을 때 제가 확실한 어떤 의도가 있는 부분인데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면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 댓글 쓰고 싶고 이 소설만 해도 네. 마지막 그 점장의 말을 그냥 사실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. 저요. 얘 죽은 자의 목까지 살아야 돼서 이 사람이 이렇게 바쁘게 사나. 이런 책이나 또 나비잠에서의 어떤 그 구절을 읽었을 때 수면 부족이실까봐 이걸 좀 여쭤보기도 했거든요. 많이 피로하시고 예민하시진 않을까. 잠을 좀 쉽게 못 드는 편이에요. 그러니까 자려고 누워도 한참 있다 좀 잠이 드는 편이라서 막 너무 글 쓰고 싶어서? 그냥 머릿속으로 그건 아니고 뭔가 잡생각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 누워있는 시간하고 잠자는 시간 좀 차이가 있죠. 실제 맞아요. 작가님의 이름이 더 알려지길 원하십니까? 아니면 어떤 책의 이름이 더 알려지길 원하세요? 당연히 책이 알려지길 원하죠. 제 이름 알려줘서 뭐 하겠습니까? 그런가요? 책이 많이 알려지고 오히려 막 저를 그냥 압도할 정도로 알려져서 제가 사라져도 되게. 실제로 전에 7개의 고양이 눈이란 책 안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. 그 책 속에 작가가 유폐가 돼서 사라져가지고 그 안에서 계속 써서 책 내용만 계속 변하는 작가는 안 나와 있고 그런 뭐 유령의 책 같은 것도 쓴 게 그런 어떤 극단적인 좀 상징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런 상상은 어떻게 하세요? 갑자기 떠오르는 걸 소재로 삼으세요? 갑자기 떠오를 때도 있고 주로 막 중층적으로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많이 좀 섞이면서 나오더라고요. 책을 쓰실 때에는 아예 딱 시간을 정해서 어떤 기한을 정해서 집필을 하세요? 아니십니까? 쓸 게 있을 때는 그냥 종이를 그냥 계속 쓰고 없을 때는 안 쓰고 그러는데 이게 뭐 처음에 그냥 어떻게 보면 버릇이 그렇게 들다 보니까 또 쓰다 잘 되는데 시간 다 됐다고 그만두면 어차피 나머지 시간도 계속 그 생각하기 때문에
그냥 쓰는 게 낫지 않나, 끝내고 그냥 어. 쉬는 게 낫지 않나 싶었는데 이게 네.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. 음. 그래서 몇 번 좀 지필 습관을 바꿔보려고 했는데 예. 아직은 잘 안 돼가지고. 예. 어디를 막 그 거주지를 옮겨서 막 며칠 몇 달 지필실도 동안 막 들어가시고. 그러시기도 하더라고요. 아. 그래서 아, 작가님 저는 그건 어떠셨을까? 좀 힘들어요. 어. 옛날 혼자 살 때부터 제 모든 소설은 딱 제 방에서만 썼어요. 살고 있는. 예, 뭐 딴 데 가거나 요새는 카페에서 더 잘 카페에서 많이 써지는 예. 작가도 많다고 하는데 네. 이제 어쨌든 다른 세계로 이렇게 다이빙에 들어가야 네네. 되는데 그러려면 이 세계가 없어져야 되거든요. 근데 아까 우리 또 40, 80 편의점에서 아, 또 그러네. 비슷한 내용이 나왔어요. 이 이게 그 다 연결이 편의점장이 되네. 예, 잠깐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어. 했는데 작가도 글을 쓰기 위해서는 잠시 다른 그 세계로 이렇다니까요. 저는 생각 못한 부분을 독자분들이 아, 그런가요? 이렇게 예, 사실 작가들이 가장 바라는 게 아마 그 순간이겠죠. 뭔가 예. 뮤즈가 머릿속에 꽂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쓰게 되는. 근데 네. 저도 그렇고 다른 작가들 얘기 들어봐도 그런 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. 그냥 다 어떻게든 막 쥐어 짜내고 생각하고 막 하긴 엉덩이로 그냥 뭉개가면서 쓰는 거죠. 엉덩이로 뭉갰습니다. 예. 맞습니다. 누군가는 막 타이핑을 막 할 것 같지만 따닥 이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건 이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. 제가 어떤 작가인지는 까먹었는데 뭐 미국의 작가가 한 말인데 그 소설 쓰는 거는 되게 쉽다. 책상에 앉아서 종이를 앞에 놓고 생각만 하면 된다. 이마에서 피가 나올 때까지 그렇게. 우리 독자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예. 네, 그 소설가님으로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. 아, 뭐 요새 코로나가 네. 이제 생각보다 너무 길어져가지고 음. 다들 건강 많이 유의하시고 뭐 볼거리 이런 거 많겠지만 뭐 그동안 못 다 본 책도 좀 보면서 다 보람차게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26회 한문숙 문학상을 수상하신 최재훈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. 작가님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